범사의 클로징벨을 울린 기업 오트홈입니다. 중국 온라인 자동차 판매 선도 기업으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차나 자동차 관련 제품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회사인데요. 이날은 상장 10주년을 기념해 콴롱 회장과 타오 CEO가 함께 클로징벨을 울렸다고 합니다. 자, 한눈에 보는 글로벌 마감 확인해 보시죠. 현지 시간 수요일 뉴욕 증시는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4% 상승, 장중 37,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모두 1.3%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매파적일 줄만 알았던 파월 의장의 세상 비둘기적인 면모에 환호와 함성을 함께 보냈던 밤사이 뉴욕 증시. 파월 의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플레 전쟁 승리를 선언하긴 이르지만요. 앞으로 금리 인하 시점이 우리의 화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파월의 입에서 금리 인하 시점이라뇨. 시장은 세상 유연해진 파월 의장과 내년 3회 금리 인하를 시사한 점도표에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내며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시점부터 아주 빠르게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목 보겠습니다. 시총 30위권 종목 안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도비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이 상승을 했습니다. 인텔을 필두로 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이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날도 1.5%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요. 애플도 1.67% 상승, 이제는 시총 3조 1,000달러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날 테슬라엔 문제가 있었죠. 자율주행 관련 리콜, 또 모델3 보조금 혜택 제거 이슈가 불거졌는데 글쎄요, 주가는 그래도 1% 가까이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자율주행과 또 2차 전지 섹터엔 하락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이슈이니만큼 오늘 관련주 동향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한편 화이자는 내년 이익 가이던스가 전망치보다 대폭 낮아지며 주가는 6.7% 급락으로 마감을 합니다. 자, 도대체 오늘 연준과 파월의 스탠스가 어땠길래 또 금리는 어땠길래 시장은 이렇게 박수갈채를 쏟아냈던 걸까요? 확인해 보시죠. 일단 금리는 예상대로 동결이 됐죠. 점도표는 내년 3회 금리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5명이, 0.75%포인트 금리 인하를 6명이 예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내년 PC 물가 전망 기존 2.5%에서 2.4%로 하향 조정이 됩니다. 여기에다 파월 의장은 연준 정책이 제약적인 영역에 들어갔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기존엔 연준의 긴축이 물가를 끌어내릴 수 있을지만큼 충분히 제약적인지 확신이 없다고 말을 하더니 이날은 긴축이 충분한 수준에 왔다는 점을 분명히 하자 그 어느 때보다 완화적 스탠스를 내비치자 금리는 급락합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 18.5bp 급락하며 4.026%까지 떨어지며 무려 이게 2달 만에 100bp가 하락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금리의 빠른 하향 안정화 속 달러의 가치도 함께 하락하면서 102.5 수준까지 내려옵니다. 여기에다 더해서 금값과 비트코인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과 동시에 급등하는 양상이 아주 뚜렷하게 포착되는 하루였습니다. 자, 시장의 예상을 깨고 그 어느 때보다 유연한 스탠스를 보였던 파월 의장. 그러나 동시에 나스닥 100 지수 1년에 한 번 있는 리밸런싱이 또 다음 주 예정되어 있죠. 개장 전 우리는 어떤 글로벌 이슈를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좋을지 글로벌 투데이 브리핑, 오늘은 조윤지 캐스터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투데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테슬라 리콜 관련 소식입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의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약 200만 대를 리콜한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전 모델에 걸쳐서 이뤄질 예정이고요. 이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에 생긴 결함을 지적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현지 시각 13일 테슬라는 2012년 10월 5일부터 2023년 12월 7일 사이에 생산돼 미국 시장에서 판매된 차량을 전부 무상 리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의 시스템이 운전자 부주의를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충돌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건데요. 2012년부터 생산된 모델 S를 비롯해서 2016년 제조된 모델 X, 그리고 2017년의 모델 3와 2020년부터 생산된 모델 Y 등 사실상 2012년부터 올해까지 미국에서 판매한 차량 전부를 리콜하는 셈입니다. 이번 조치는 전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테슬라 오토파일럿의 오용 가능성을 막을 충분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거고요. 미 도로교통안전국은 오토파일럿 오작동 사건이 1000여 건에 육박하자 2021년부터 2년간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다음 기업들 관련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과 메타, 퀄컴 등 다양한 기술 기업들이 새로운 연합체를 발족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EU 규제에 대응해서 서로 협력하기 위한 목적인 건데요. 이들 연합은 개방형 디지털 생태계 연합, 코드로 부르고요. 디지털 개방성을 위해 공동 접근 방식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EU의 디지털 시장법을 앞두고 이들 기업들은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학계와 정책 입안자, 기업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시장법은 지난주 EU 회의에서 원칙적으로 합의된 디지털 규정의 일부인데요. 디지털 시장법은 기술 대기업을 게이터키퍼로 지정하고 경쟁사와 데이터를 공유하고 경쟁사와 서비스를 상호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20%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 연합체에는 알파벳과 메타, 퀄컴 이외에도 미국의 모토롤라, 중국의 기술회사 어너 및 레노보, 프랑스의 가상현실 회사 링크스, 영국 전자제품 제조업체 나싱, 노르웨이의 소프트웨어 업체 오페라와 독일의 메시징 서비스 제공업체 와이어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투데이 브리핑 조윤지였습니다. 모닝 브리핑입니다. 자, 전거래일 12월 13일 수요일장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양도세 완화 이야기가 하루 만에 없던 이야기가 되더니 이번 주 가장 높은 허들인 FOMC 회의 결과와 또 국내 선물 옵션 동시만기를 앞두고 있으니 시장의 체력은 급격히 저하되는 모습이었죠. 오후 들어 더 하방 압력을 받으며 맥없이 추락한 전거래일 한마디. 전전긍긍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죠. 미국 CPI 물가지표를 무난히 소화했지만 FOMC 경계감이 이어지며 양시장 모두 외국인의 순매도가 출회됐던 하루. 여기에다 추경호 부총리의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한 부정적 의견 표명이 악재로 작용되며 2차 전지 관련주의 낙폭이 두드러졌던 하루였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의 3% 넘는 하락속, 코스피는 0.97% 하락, 2,510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의 5% 넘는 급락속, 1.2% 하락하며 830선을 밑돌았습니다. 자, 수급 볼까요? 하루 오르면 하루 빠지는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건만 전거래일은 달러 인덱스 하락에도 불구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가 6원 가까이 상승하면서 외국인은 현선물 시장에서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거래소에선 1,300억 원 팔자를, 코스닥에서는 632억 원 팔자를 기록합니다. 반면 양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의 방향성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기관은 이날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삼성전기와 셀트리온을 적극 매수해주며 거래소에서 948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합니다. 자, 시간이 지날수록 낙폭이 더 두드러졌던 하락장 속에서도 돋보였던 상승 테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반도체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은 하루에도 본물 터지듯 분출하는 다양한 반도체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전거래 시장의 노른자는 CXL이었습니다. 자, CXL 다소 좀 생소하시죠? 컴퓨터 시스템 내부에서 다양한 컴포넌트 간의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전송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기술을 CXL이라고 하는데요. 이 CXL 고용량 D램을 적용하면 서버 한 대당 메모리 용량을 기존보다 8배에서 10배 이상 늘릴 수 있어서 AI 시대 속 이 CXL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기술입니다. 이런 가운데 HBM은 한 발 늦었던 삼성전자가 CXL 시장을 선점해 초격화 전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CXL 관련주 어제 일제히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종목 볼까요? SSD 즉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검사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장비 회사 네오셈이 상한가를 기록. 과연 한미반도체와 제주반도체의 바톤을 이어 네오셈의 주가 고공행진을 이어갈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날 온디바이스 AI와 PCB를 비롯 반도체 소부장이 전반적으로 시장 대비 선전했습니다. 특히 갤럭시 S24의 GPT-4라든지 제미나이 탑재 가능성이 대두되며 PCB 업체들이 힘을 내줬던 하루, 코리아 서킷은 19% 넘게 급등으로 마감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반도체는 올랐지만 전일장 모멘텀도 부재하고 굵직한 일정을 몇 개 더 앞두고 있었던지라 자금들은 좀 갈 곳을 잃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테마주에도 수급이 쏠렸던 하루, 야놀자 관련주라든지 정치 인물 테마 그리고 신규 상장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의사들의 쿠팡으로 불리는 의약품 기업 거래 플랫폼 블루엠텍이 상장 첫날 193% 급등했고요. LS 머티리얼즈는 전거래 따따블 달성에 이어 이날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FOMC 회의 결과라는 산을 넘고 이제 국내 내마녀의 날이라는 또 하나의 산을 넘어야 하는 국내 증시. 우리는 오늘장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까요? 먼저 일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선물 옵션 동시만기를 맞는데요. 어제도 23년 12월물의 미결제 약정은 감소했고요. 24년 3월물의 미결제 약정은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만기를 앞두고 롤오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오늘장 수급 변동성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가 됩니다. 기존엔 외국인 투자자가 금감원에 인적 사항을 기록했어야 했지만요. 오늘부터는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만큼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과 내일 또 다음 주 19일 이 3일에 걸쳐 글로벌 전략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전사와 모바일 MX 사업부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갤럭시 S24에 탑재될 온디바이스 AI 모멘텀이 시장에서 계속 대두되고 있는 만큼 오늘도 PCB 업체들과 CXL 관련주들의 주가 향방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증시 키워드 웰컴 투 코리아 산타 파월입니다. 금리는 동결이니 그 어느 때보다 시장의 경각심을 일깨워줄 줄 알았던 파월 의장이 올해는 완벽한 산타가 되어 국내 증시에 찾아옵니다. 밤사이 금리 인하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 파월 의장을 보고 축포를 터뜨린 뉴욕 증시. 작년 12월 다 준비된 썰매에 막판 썰매 끈을 끊어 기물 세게 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적인데요. 과연 테슬라의 리콜 문제에도 불구 1%의 상승의 저력을 보여준 모습과 또 다우지수의 사상 첫 37,000포인트 돌파가 국내 증시 고스란히 훈풍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슈엔 특징주 시간입니다. 전장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집중했을까요?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들부터 살펴보시죠.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는 꽤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정치 테마주의 약진이 두드러졌는데 이 밖에 TN엔터테인먼트가 와이더 플래닛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장 흐름도 응원해보고요. 한편 시간의 하락률 상단에는 어제 상장을 마치고 168%의 초강세를 보였던 블루엠텍이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장중한 때 76,000원 선을 목전에 두면서 IPO 상장주로 뚜렷한 상승 기조가 기대됐지만 장을 마칠 때쯤부터 조금씩 빠지더니 시간 외에서 깊은 낙폭을 보였네요. 오늘 주가 흐름 주시해 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전일장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을 더 많이 담아냈습니다. 그 가운데 외국인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였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고요. 포스코 DX도 사흘 내내 담아낸 모습, 그리고 주가 상승을 견인해냈습니다. 기관 수급 상황도 체크해보겠습니다. 기관은 어제 코스피 시장을 주목했는데요. 전일장 기관의 러브콜을 가장 많이 받은 건 삼성전자였습니다. 주가는 하락했지만 기관은 4거래일 연속으로 대량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외국인과 함께 삼성 전기를 담아낸 점도 특징적이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슈 메이커 시간에 함께 확인을 해보고요. 이 밖에 셀트리온과 SK하이닉스도 사들였습니다. 이어서 이슈엔 특징주 탑3도 함께 만나보시죠. 전장 어떤 종목들이 투심을 이끌어냈을까요? 첫 번째 특징주는 JW 중외제약입니다. JW 중외제약은 어제 고형암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JW2286의 임상일상 시험 계획을 식약처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상은 안전성과 내약성, 약동학적 특성을 평가하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기관이 5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주가는 4.75% 상승했는데 오늘도 상승 랠리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HD현대일렉트릭입니다. HD현대일렉트릭이 중저압 차단기 신공장 건설과 함께 배전기기 시장 공략 확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어제 공장 건설을 위해 1,173억 원 투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향후 배전기기의 수요 증대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2030년까지 생산 능력이 2배로 증가할 거라는 전망도 등장했습니다. 어제 2% 상승 곡선에 이어서 오늘 흐름은 어떨지 주시해보시죠. 마지막 특징주는 유로메카입니다.
뉴르메카는 SK 네트워크 서비스와 로봇 공급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국내외 협동 로봇 시장 점유율을 높일 계획인데요. 뉴르메카가 자체 보유한 로봇 개발 기술력과 SK 네트워크 서비스의 IT 장비 유통 역량의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제 1.35% 상승했는데 오늘도 빨간불 켜낼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이슈엔 특징주 박정원이었습니다.